근데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이더라고. 그게 개성이 되고 노래를 되게 쉽게 부를 정도로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는데 한때는 성의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쉘브르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제 또 각종 무대에 많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요제나 이런 게 아니라 무대에 섰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이제 뭐 백화점 소극장 같은 데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의 공연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신촌 쪽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작은 소극장에서 이렇게 아주 크고 작은 아니고 작고 작은 그런 소극장 그 무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연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명동 쉘브르 가면 노래를 좀 하는 애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소문이 나고, 저는 이제 가요제를 무조건 나가려고 했어요. 그 해에 MBC에서 이제 뭐 가요제가 신인가요제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이정원 선생님이 이제 와갖고, 그 대학생들이 아니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쉘브르에 이제 많은 가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이거 한번 나가봐라, 니들.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여럿이 다 같이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오를. 그랬다가 이제 좋은 경험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또 여름에 강변가요 나가고, 거기서 또 뭐 좋은 경험하고 만약에 뭐 결과 안 좋아도 또 가을에 대학가요제 나가고 그럴 생각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근데 신인가요제 나가서 뭐 은상 수상하고 뭐 옴니버스로 앨범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제작자분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야.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분을 만난 거죠. 만나서 앨범을 내게 되고. 그게 1집.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 가수가 되려는 생각을 안 했거든. 항상 제 머릿속에는 이거는 취미야. 취미 활동이고 평범하게 나도 이제 직업을 갖고 내 생활을 찾아야겠다는 게 사실 머릿속에는 지배적이었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음악하면서 머릿속에서는 그랬어요. 이성적으로는 항상. 왜냐하면 이 길이 성공하기 너무 힘든 일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사실 반대도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집에서 볼 때는 음악을 하는 가수 지망생이 아니고 얘 맨날 노래하면서 놀러 다니는 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네가 뭐 돈 좀 이렇게 번다고 지금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너는 네 인생, 네 미래를 생각해야 돼라는, 우리 부모님도 뭐 그런 여느 부모님이랑 똑같은 그런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였으니까 지금 노래 뭐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알바치고는 굉장히 큰 돈을 벌어온다고 해도 걱정되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항상 여기서는 왜 그거 있잖아, 막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날짜 다가오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항상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고 있는데 내 손은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거나 마이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워낙 강한 데다가 또 젊고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몸은 계속 음악을 하는 거야. 1집 앨범이 나왔고 대박이 났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옴니버스로 많이 앨범을 내고 했지만 어차피 나는 이건 다 내 아마추어 취미 활동으로 끝나는 거라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1집이라고 안 하고 나만의 온전한 독집 앨범이 하나 나오는구나. 만약에 내가 독집 앨범만 만들 수 있다면, 나만의 앨범 하나만 내가 제작해서 소장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너무나 제일 큰 보물이 될 거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내 인생의 음악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내 인생을 다시 그때쯤은 찾아야지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죠. 늘. 그랬는데 이제 이 독집 앨범이 이제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의지랑 상관없는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생각하지 않았던 내 인생이 펼쳐지고 스케줄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뭐 화면이나 이런 데서 봤던 스타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게 나는 꿈이었고 막연하게 너무 그리워했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사실 그전에는 너무 음악하는 게 좋아서 음악을 할 수만 있다면 거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현실은 어머니, 아버지 걱정을 너무 하시니까
그래서 뭐 진짜 아버지 일찍 들어오신 날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혼날까 봐. 기타 들고 다니랬으니까, 통기타. 정말 부모님만 아니면 거지로 살아도 좋을 만큼 음악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이제 지배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이 앨범 하나로만, 독집 앨범 하나로만 내 꿈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잘 돼도 너무 잘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그 이성적으로 지배했던 그 짓누르고 있던 걱정, 이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영악하거나 전략적이진 않았어요, 제가. 정말 어리고 아무 생각 없고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냥 순진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런 애였기 때문에 가수 데뷔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계속 쭉 활동을 하면서 고집만 있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비춰질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략적인 얘기를 저한테 충고를 해줘도 저는 그걸 귀담아 듣지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행동에 못 옮기는 그 되게 그 비즈니스적으로는 되게 바보 같은 아이였어요. 저는. 의도한 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음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노래를 불러도 오히려 더 달콤하고 감미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냥 불렀어요. 그냥 노래를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불렀어요. 그냥 이 노래는 이런 노래구나 라는 생각만 갖고 부른 거예요. 홀로 된다는 것?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곡이니까 내가 여기서는 음정 박자 정확히 사는데 그냥 생각만 했어요. 이 노래는 홀로 된다는 거? 가사가 이렇고 이러니까 슬픈 노래야. 슬픈 노래지? 조금 슬프게 불러야지. 그 생각만 하고 부르는 거죠. 요 고음에서는 이걸 갖다 편하게 남들이 뭐 쉽게 부른다는 것처럼 고음에서 이렇게 쫙 쉽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사실 그게 프로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전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게으른 건지 겁이 나는 건지 모니터를 안 해요. 남들이 나보고 노래를 쉽게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원인은 고음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고음이 많이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선천적으로 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음을 지를 때는 마이크에서 저도 모르는 습관이 그런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저 나름대로 소리 조절을 한 거예요. 고음을 가까이서 하면 커지니까, 귀가 아플 정도로 커지니까 그거 나름대로 이제 레벨 조절을 한 건데, 그거 외에는 약간만한 이 고음 때는 내가 노래를 인상을 쓰면서 격렬한 어떤 표정을 지면서 부르면 사람들이 더 감동을 하고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심하게 어떤 그 미성을 보여줄 때는 또 이렇게 살면서 눈을 감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각도에서 내 얼굴 조명이 잘한다. 지금도 그걸 못해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표정? 고음에서도 그냥 나는 노래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하다 보니까 연기적인 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쉽게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서. 얼굴로. 볼살도 두꺼운데 얼굴 근육 전혀 안 움직이시. 근데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이더라고. 그게 개성이 되고 노래를 되게 쉽게 부를 정도로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는데, 한때는 성의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양날의 검이라는 게 그거야. 이제 성의가 없다. 노래하는데 왜 노래하는데 성의 없게 불러 노래를, 프로가 막 이런 고증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성의 있겠는데? 되게 긴장하고 그리고 그 노래는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지. 발라드 음악을 잘하려면 연기를 잘해야 돼. 그 음악에 대한. 물론 뭐 목소리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다 실수도 안 해야 되지만 그런 건 괜찮아요. 발라드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발라드는 이게 약간의 그 메시지만 전달해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게 뭐 공익 메시지가 아니고 이 노래에서 표현하는 거, 뭐 외로움, 슬픔, 아니면 사랑, 이걸 교감하는 건데,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노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연기자가 되는데 대상이 누구냐? 내가 애인 만나듯이 나가서 노래한다고 그랬거든.
음이탈, 삑사리 뭐 이런 거 큰 문제는 안 돼요. 물론 순간적으로 하고 감정이 깨지긴 하겠지만 노래 다 듣고 났을 때 뭔가 울컥하고 전달한 좋은 데미지만 있으면은 그건 끝.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발라드. 공감이 되면 울컥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잘 불러야지 이 노래를 목소리 풀고 막 고음 쫙 올라갔다고 와 고음 올라가면 와 좋고 물론 감동이 되죠. 근데 고음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올라가고 이 노래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발라더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노래 부르기 전에 마음가짐. 이런 마음으로 노래해야지. 카메라 앞이라고 뭐 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그 무대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예쁜 노래하고 사랑스러운 노래할 때는 진짜 내 애인처럼 생각하고 노래 불러요. 앞에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오버를 하게 되죠. 귀여운 척도 하고. 보통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한 닭살스러운 짓이 나오는 거죠. 노래할 때. 한 곡만 이게 어려운 건데 두 곡 뽑으면 안 돼요. 두 곡. 너무 늦었잖아요 하고 너에게로 다시. 되게 다른 두 곡이라고. 1집에 하강훈 지근식의 그 조화가 제 노래 안에서 그 작품자들의 조화가 그 옛날에 그 아수라 백작이라는 캐릭터 있었잖아. 만화 영화에. 예. 그것처럼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완성도가 높은 곡인데 아니 근데 그걸 또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가 아니라 되게 터치의 차이인 것 같아. 굵게 터치한 곡이 너에게로 또다시면 아주 부드럽고 세밀하게 터치한 곡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곡이 제일 완성도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곡. 하다못해 너무 늦었잖아요는 하강훈 씨가 또 좋아하는 곡이에요. 지근식 씨가 너무 늦었잖아요. 지근식 씨가 또 하강훈 씨의 너에게로 또다시를 또 인정해. 서로 또 인정해 주는 곡이에요. 이게. 나에게 발라드란 밥이다. 평생 먹어야 될 양식 같은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늘 사랑하고 눈에 안 보여도 늘 우리가 함께 해왔고 두드러지진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뭐 물, 공기 이런 것처럼 그런 양식 중에는 밥이죠. 그게 한국인에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